안녕하세요 여러분, 써니입니다. 오래간만에 AI 목소리가 아닌 실 목소리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됐습니다. 그동안 주변이 하도 시끄러워가지고 불가분하게 AI 목소리로 전화드렸는데, 오늘은 저도 편집을 하기가 싫거든요. 그래서 아예 그냥 마이크 가는 대로, 입 가는 대로 그냥 쭉 길게 해서 영상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여러분들이 관심이 많으실 거예요. 저 친구는 뭔 돈을 가지고 여행을 저렇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오래 다닐까?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제 여행 재테크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진솔하게 제 주머니를 털어보고자 합니다. 자, 저는 조금 2017년도 11월 1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저에게는 8년이 조금 지난 그때에 처음 이제 살던 거처를 정리를 하고 차로 이사를 와서, 지금 이 뚜벅이죠. 시에나 미니밴으로 이사를 와서, 그때는 공사가 다 끝나지 않고 시작하던 당시예요. 그래서 추운 겨울날부터 지금 차박 생활을 한 지가 이제 만 8년이 지났고, 이제 15일 차가 넘었으니까 드디어 이제 9년 차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2016년 1월 18일, 내년 1월 중순이면 드디어 3,000 days, 3,000일이 되는 날입니다. 차박 많이 했네요.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8년 동안 제가 여러 가지 이제 테스트, 저 나름대로 어떤 실험, 이게 될까 안 될까를 통해 가지고 여행을 하면서 어떻게 나의 자산을 좀 늘려볼 수 있나, 좀 지극히 말씀드린 대로 개인적인 내용이 좀 있긴 합니다. 그래서 혹시 듣으신 분들에게 한두 명이라도 참고가 되셔서 돈 때문에 해외여행을 망설이지 않고 인커리지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아마 도시에 사시면은 월말이 두려우실 거예요. 각종 고지서들 날라오는 게 적게는 10통에서 20통 정도는 날라 들어와서, 저도 예전에 한국에 있을 때 작은 회사를 좀 운영해 봐서 압니다만은 월말만 되면은 심장이 두근두근 해서 잠도 못 이루고 밥도 못 먹었던 때가 꽤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저는 월말만 기다려주는 설레이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동안 저의 스토리를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저는 1979년도에 미국에 공부를 위해서 도미를 해가지고 학교를 끝내고, 그리고 미국 회사에서 한 5년 가까이 이제 일을 하다가, 예전에 한국의 여자분들이 들고 계시는 그 휴대폰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한국이동통신 사업을 미국 팀들하고 함께 들어와서 했던 일이 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다시 이제 한국에 머물게 되면서 한 10여 년간 벤처 사업을 하다가, 저에게 또 중요한 인생의 고비가 됐던 거는 2003년도에 저희 집사람이 뇌종양으로 쓰러지게 됐고, 그때도 이제 한 10여 년 가까이 이제 회사를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저도 돈이라는 거에 대해서 아주, 돈만 들으면 머리에 쥐가 날 정도로 싫어요. 돈 번다는 게 얼마나 사람의 영혼을 태우고 육신을 갉아먹는 일인지 저는 그때 많이 배웠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2005년도에 이제 사업을 정리를 하고, 에라 모르겠다, 이제 좀 쉬자 해서 다시 미국으로 건너와서 그 중요한 50대를 저희 집사람 그저 돌보고, 심심하면은 이주 저주 싸돌아다니고 그냥 간단한 여행을 하면서 건 귀중한 50대를 거의 낭비하다시피 했답니다. 자, 그래서 이것저것 떠놀다가 2018년 봄까지 제가 포틀랜드에 살았었죠. 그러니까 차를
사고 얼마 좀 이제 정비 좀 끝내고 바로 이제 오버랜딩을 들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런 그 계기가 있었던 중요한 일은 옛날에 우리 저 어린 때 1958년도부터인가 제 어릴 때부터 김찬삼 교수라고 하신 분이 계셨어요. 혹시 뭐 이 나이 또래 되면 다 들어봤을 것 같아. 이 양반이 비행기 타기도 힘든 그때 160여 개국을 여행을 해서 김찬삼 씨라고 하시는 분은 독보적인 그 당시에 인물이었었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얘기가 났으니까 추억이 난 분 중에 하나 좀 재밌는 분은 1974년도였던 것 같아요. 예전에 김기수 씨인가 권투 선수도 또 아주 유명을 했고 홍수환 씨라고 또 있었어요. 이 양반이 그 당시에 가보기도 힘든 건 남아프리카 더반인가 지금 케이프타운 있는 데죠. 거기까지 비행기 타고 그 당시에 와가지고 세계 챔피언을 좀 먹어보겠다고 해가지고 벨트를 딴 적이 있어요. 그래서 유명한 라디오 중계 방송 중에 엄마 나 챔피언 땄어 뭐 이런 것들이 아주 그 당시에 유행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그런 이제 그 재밌는 얘기를 하게 된 동기가 뭐냐면 2015년쯤 됐어요. 2015년쯤에 저희 집사람이 이제 뇌수술을 했기 때문에 이제 정기적으로 진단을 받기 위해서 서울 아산병원을 이제 방문하러 가는 길에 아시아나 항공의 매거진이 꽂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제가 보게 된 거는 산악인 고상돈 씨에 관한 스토리였어요. 이 8,848m 히말라야 산을 우리나라에 1977년도죠. 최초 등반을 해서 이름을 알리신 분이 있고 그 이후에 알래스카 맥킨리 산인가 거기에서 또 등반 사고로 산에서 태어나서 산으로 돌아가신 분 이야기를 제가 읽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아팠고 아팠던 것보다는 역시 산에 사는 사람은 산에서 죽는 것이 마땅하다. 또 뭐 이런 괴상한 철학을 갖게 됐습니다. 그와 동시에 사실 이분의 어떤 그 고상돈 씨의 일생이 저에게 와 닿았었던 거는 또 다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오버랜드라고 하면은 여행하시는 분들하고는 좀 그렇게 세계를 뭐 관광하거나 뭐 여행 다니거나 이런 분들하고 좀 내용이 좀 다른 분이죠. 오버랜드라고 하는 그 자체가. 자, 어쨌든 이 오버랜더로서의 세계 신기록을 갖고 계신 분이 스위스 커플인데 이름이 에밀하고 릴리아나라고 하는 그 부부가 있어요. 이분들이 이제 대학교 캠퍼스 커플이고 1984년부터 똥차 도요타 랜드크루저라고 하는 중고차를 타가지고 그게 1984년이니까 지금 얼마입니까? 지금까지 타고 다니는 거예요. 고쳐가면서.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2017년도 그러니까 지금부터 8년 전이죠. 제가 이제 오버랜딩을 시작하고 할 그때 이 양반들이 기네스북에 올라서 뉴스에 났었어요. 이 사람들이 차를 가지고 여행을 했던 게 74만 킬로미터를 공인을 받게 돼서 자동차를 가지고 세상에서 가장 긴 주행거리로 여행을 한 사람으로 기네스북에 올리게 됐습니다. 그때 이 사람들이 했던 그 나라 수가 186개국으로 인정을 받았어요. 186개국. 세상에는 250개의 현재 국가가 있습니다. 뭐 소버린 스테이트라고 그래서 주권을 갖고 있는 국가도 있고 어떤 그 홍콩이나 마카오처럼 부속되어 있는 자치권을 가지고 있는 거 다 포함해서 250개가 있죠. 이 중에 이 양반들이 186개국을 돌았고 아마 지금까지 이제 알려지기로는 지금까지 지금 딱 39.5년을 여행을 다니고 있는데 추정컨대 80만 킬로미터 정도를 여행을 했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아직 공인 기록은 나오지 않습니다. 저에게는 이 사람들 저하고 나이가 똑같아요. 아주 쇼킹했고 또 역시 자동차로 여행하는 사람이라면은
막 이 정도는 해야 우리가 세계적인 인물이고 고상돈 씨처럼 돼야 우리도 산악인이라고 부를 수 있지 않겠나 해서 저는 이제 당시에 오버랜더의 꿈을 갖게 됐고 또 저도 자동차에서 여행하면서 죽는 것이 가장 큰 또 보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 마지막 인생 프로젝트로 저는 오버랜더 기록에 도전하기 위해서 이 양반들이 했던 186개국에다 좀 더해서 이제 213개국을 내가 100만 킬로미터를 한번 가보겠다. 되도 안 한, 저는 엄청 늦게 시작한 거예요. 되도 안 한, 목표를 설정을 해놓고 지금 악정고투를 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표가 없으면은 마음이 흔들려요. 이 쉬운 일이 아니고, 정말 이 여행이라는 거 볼 거 없는데 계속 운전하고 돈 써가며 인생을 여기다 1, 2년도 아니고 갈아 넣기에는 어떤 나름대로의 목표가 없으면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한번 나도 한번 고상돈 씨처럼 또는 아까 전업에 말씀드렸지만 홍수환 선수처럼 엄마 나 챔피언 땄어 할 때까지 그리고 그 없는 시절에 김찬삼 교수처럼 160여 개국이나 악정고투에서 여행하시는 분들처럼 결코 쉽게 얻지 못할 목표를 향해서 한번 가보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어디에 있느냐. 저는 이제 나이에 비해서 조금 건강하고 또 다행히 여러분들하고 다르게 해외 생활 경험이 좀 있고 또 여러 나라를 미국 회사를 다니다 보니까 덕분에 남의 돈 갖고 많이 이제 여행을 좀 할 수 있는 경험이 좀 기회가 있었죠. 자, 그래서 저한테 이제 이 의문이 든 게 이 84년부터 다니던 이 스위스 커플은 도대체 무슨 돈으로 지금 40년 동안을 다니고 있는 거야? 저는 체력은 좀 감당할 것 같은데.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해서 저 나름대로 여행을 다녀서 40년 동안 길거리에 있으려면은 일단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정리를 하자 해서 저는 제일 먼저 눈에 띈 게 제일 경비가 많이 들어가는 집, 거처 문제를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차박을 시작을 날짜를 정해놓고 한 거고 10월 말에 1년 아파트 계약이 끝나서 11월 1일 날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 번째, 이제 저는 물론 처음부터 빚은 없었습니다만은 저희가 갖고 있는 장점 중에 하나는 1원의 빚도 진 사람이 없고 빌린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뒷주머니에 지고 다니던 가지고 다니던 지갑을 없애버렸어요. 물론 지갑도 아주 캐캐 묵은 가죽 지갑 아주 오래된 거지만은 자 이제 지갑을 안 가지고 다녀서 소비를 없애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주머니에 돈 있고 카드가 있으면 쓰기 마련이에요. 지나가다 보면 먹어야 되고 지나가다 보면은 사고 싶은 게 있기 때문에 지갑을 없애버리고 소비를 잘라버렸습니다. 자, 그리고 그렇지 않아도 다소의 건강 체질이긴 하지만 일단 먹는 거에 굉장히 주의를 기울여서 먹는 거를 가려 먹어서 기름지거나 태우거나 또 먹고 드러눕지 않기 위해서 부지런히 움직여서 병을 쫓아내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어 작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는 결혼을 했어요. 이게 세상에 제가 가장 실수한 게 결혼한 거야. 참나. 지금 돌이켜보면 그래요. 하다 보니 또 애들이 생겼습니다. 자, 결국은 여러분들의 찬반 의견이 많으실 것 같아요. 부모님도 다 돌아가셨고 형제들도 잘 지냅니다. 오손도손 잘 지내고 자녀가 저는 둘이 있는데 하나는 45, 하나는 43. 이제 손주들 다 잘 나고 자리 잡고 다 잘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자식들의 입장에서 보면 짐거리야. 그래서 제가 저도 그런 아버님하고 지내면서 그런 어떤 히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일체 저의 신조는 애들을 멀리하고 애들을 내 마음에서 쫓아내자. 그런 것이 이제 저의 또 엉뚱한 철학이랄까 생각이랄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식도 일부러 멀리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에밀리라는 친구를 보니까 제가 너무 늦게 출발을 해서 시간이 없구나. 정말 시간이 없어서 이제 잠도 쫓아냈습니다. 물론 학창 시절부터 잠은 뭐 보통 한 5시간, 6시간 정도 잠은 충분한 그런 습성이 있기는 하지만은 지금까지도 하루에 4시간 이상 안 자기 위해서 일부러 할 일이 없어서 잠을 안 자면서 시간을 아껴 쓰고 계획을 하고 생각을 해서 일단 남들이 8시간 자는 거를 나는 2-3시간 지금 늦었으니까 조금 더 벌어보자 해서 잠을 안 자는 습관을 길러왔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집도 있고 가족도 많고 명예도 있고 사회적인 지위도 있고 그러면은 이제 세상을 떠나서 혼자서 여행을 가시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가장 끈적끈적했던 저 자신의 자존심, 개뿔 자존심을 버려야 되겠다 해서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의 모습을 가지고 높은 곳, 우리가 탑티어를 추구하는 것보다 얼마나 사람의 깊이가 높고 어려운가 이제 한번 파보자. 그래서 이제 위로 가는 것보다 밑으로 내려가 보자 하는 어떤 그런 자존심의 깊이를 더 많이 끄집어내야 내 안에 더 많이 채울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개똥철학을 또 하나 도입을 해서 자존심도 다 없애버리고 그야말로 길바닥에 사는 비굴하고 없고 자존감 없는 그런 삶을 한번 살아보자. 자진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태어났던 고향이었던 한국도 버리고 그동안 제 청춘과 어떤 장년기를 같이 함께했던 미국도 버리고 나는 이제 고향도 없는 세계인이다. 즉 세계가 내 집이고 내가 살아가야 될 곳이다 하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잡스러운 것들을 좀 정리를 한 동기가 지금부터 한 8년 전쯤의 일이네요. 자, 그러면 뭐 잡소리가 너무 많이 가기 전에 그러면 본론으로 돌아가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지갑도 없고 사실 소비도 거의 완전히 중단된 상태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번 핵심에 빨리 들어가기 위해서 제가 현재 요즘에 고정 수입이 어느 정도 되는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뭐 이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인적인 일이지만은 미국 사람들이 들으면은 미국에서 왜냐하면 4인 가족이 살려면은 한 만불, 한 1,450만 원, 1,500만 원 정도는 월 수입이 있어야 살아가요. 그냥 누가 들으면 제가 웃기는 놈이라고 할 것 같아. 미국 사람들이 들으면. 그냥 제 솔직한 뭐 다 디테일하게 세부를 말씀드리지만 뭐 뭉퉁뭉퉁 말씀을 드리면은 한국에서 생기는 고정 수입이 있어요. 우리 집사람이 받는 뭐 노인연금 뭐 있죠. 뭐 지원금하고 뭐 기초연금 또 그다음에 또 뭐지 뭐 국민연금 뭐 등등 해가지고 우리 집사람 몫으로 나오는 게 325만 원 정도 돼요.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 저한테 나오는 거는 약 한 11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국의 고정 수입은 한 435만 원 정도 돼요. 뭐 이것을 한국에서 있으면 그냥 지낼만은 할 거예요. 한국의 물가가 참 싸더라고. 저도 1년 지내봤더니.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미국에서도 또 일을 좀 했었기 때문에 미국에서 연금이 한 1,820불 정도 나오는데 미국에는 또 스파우스 베너핏이라고 그래가지고 집 와이프들이나 배우자가 일을 안 하면 맥시멈 50%까지도 줘요. 그런데 저는 650불을 받아요. 그래서 하여튼 이래저래 한 2,470불, 한 2,500불 정도 되니까 요즘 시세로 해서 한 360만 원 정도의 연금 수입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좀 여러분하고 좀 다르게 저는 미국에도 이렇게 뭐라 그럴까 세이빙이 있고 한국에도 있고 그리고 영국에도 있고 그리고 이제 요번에 조지아에
제가 갔던 얼마 전에 이제 조지아에서 여기 건너왔거든요. 조지아에도 사실 이제 은행 문제 때문에 가서 이 나라 저 나라에다가 하나는 뭐 토끼알, 하나는 거북이알, 하나는 뭐 거위알, 뭐 이런 식으로 여기저기 이 바스켓에다가 분산을 해 놓습니다. 많은 분들이 뭐 재테크라고 그래서 집이나 뭐 이렇게 하죠. 저는 뭐 여행 다니면서 그런 거 머리 아파가지고 뭐 코인이네 주식이네 뭐 이런 게 했다가 여행을 못 다니죠. 그건 여행을 다니기에 너무 머리 복잡한 일이라. 저는 주로 정기 예금이나 신탁 뭐 이런 것들에 어떤 정기적인 인컴이 바라다 보이는 데에다만 남는 돈이니까 갖다 여놓고 수익을 받고 있습니다. 좀 복잡한 얘기이긴 하지만 그래서 이제 보니까 1년에 한 18,000불 한 2,600만 원 정도가 이자 수익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월 한 170만 원 정도가 수입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도 아시지만 저는 유튜버 아니에요. 그죠? 그냥 뭐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유튜버 그러면은 버자가 들어가니까 뭐 무슨 우리나라 사람 뭐 러자를 많이 붙이면 뭐 그걸 업으로 사는 사람으로 이렇게 인식을 해서 유튜버 그러니까 유튜버 갖고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수입은 들어와요 또. 어느 정도 들어오느냐. 한 100불 내외 정도로 한 달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뭐 큰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뭐 또 있으니까 뭐 나쁠 건 없지. 100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홈페이지, 교회들 홈페이지를 잘 될 때는 한 10개 정도 했었는데 이제 교회들도 많이 이제 문화는 데가 많아지고 그래가지고 한 6개 정도 해서 한 달에 한 300불 정도 고정 수입이 있어요. 뭐 조금씩 내려갈 것 같아 또 이게 안 되면. 그래서 뭐 이것저것 이제 다 뚱기뚱기 모이면은 미국에서 한 4,000불 정도 수입이 돼서 우리나라 돈으로 한 580만 원 정도 돼요. 그래서 한국에서 들어오는 한 440여만 원, 430여만 원 돈 하고 미국의 건하고 해서 하나로 요즘 시세로 한 1,000만 원 정도 내외가 이제 수익이 이제 인컴이 약간 변동이 있지만 있습니다. 막 그 중에 이제 저희 집사람이 지금은 이제 얼마 전까지 한국에 제가 1년 정도 우리 집사람 요양원 집어넣고 또 안정화시키고 또 저도 그동안에 한국 여권이 없다가 한국 여권도 또 만들었어요. 여행을 또 위해서. 그래서 한국 여권도 있고 미국 여권도 있고 그 작업을 또 하느라고 한국에서 시간을 상당히 많이 보냈죠. 13개월을 보내다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뭐 대충 이제 요즘 예전에 이보다 좀 작았지만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한 이제 집사람 그 요양비를 빼고 나면은 한 750 정도가 사실 이제 제가 운영할 수 있는 자금이 돼요. 미국 사람들이 보면은 우째 그거 갖고 사나 할 것 같지만은 또 이 돈을 갖고 월남 가서 또 살면은 잘 살 것 같고 한국 가서 살면은 그냥 혼자서 살 수는 있을 것 같아.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부터 핵심이니까 잘 들으셔야 돼. 제가 지금 유럽이 3번째 대륙이에요. 차를 갖고 실질적으로 오버랜드 하겠다고 한 지가. 그래서 북미, 중남미, 그리고 이제 남미까지 해파하면서 저기 북극부터 남극까지 다 한 바퀴 도는데 자그마치 거의 7년이라는 세월이 있고 물론 그 중간에 한 이제 코로나가 있어가지고 미국 내에서 꼼짝없이 그냥 미국만 뱅뱅 돌던 시절도 좀 있었죠. 어쨌거나 상당히 북미와 남미 대륙에서 시간을 좀 많이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사실 유럽이 3번째예요. 그리고 벨기에가 지금 딱 60번째 방문 국가가 될 것 같습니다. 뭐 유럽이 지금 58개국이 있고 옆에 또 스탄 국가까지 하게 되면은 뭐 한 70몇 개국이 되니까 이건 뭐 몇 년 한 4년 돌면은 또 금방 저도 한 130개국, 140개국 정도로 몇 년 있으면 또 올라갈 것 같아요. 이거 뭐 동네가 너무 작아. 와서 보니까. 자, 어쨌든 미국에 살 때는 또 미국 생활 나름대로 또 팁이 많이 있어서 어디 가서 또 음식 얻어먹고 공짜 음식 받아오는 거는 또 제가 잘 알아요. 그리고 이제 중남미 같은 경우는 식비는 뭐 제가 잘 먹지는 않습니다만 우리 집사람 데리고
시장 가서 물건 떠다가 하니까 경비도 많이 안 들고, 거기다가 제일 좋은 거는 이제 기름값이 워낙 싸니까 여행 경비가 그렇게 많이 들질 않았어요. 그래서 아껴 쓰다가 쭉 월 통산을 내보니까 미국하고 중남미 남미 대륙을 와갔을 때 한 달에 평균 300불 갖고 먹고 자는 건 공짜니까 100%. 그리고 기름값 대고 주요. 그래서 약 한 50만 원 정도 한 달에 평균 여행 경비를 썼었어요. 뭐 저는 그러니까 이제 물도 다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뭐 플라스틱에 든 물도 사 먹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 그리고 한국에서 한 1년 1개월, 13개월 있는 동안에 제가 28만 원짜리 이 고시원에 살았어요. 밥도 나오고 김치도 있고 라면도 뭐 언제든지 무지 아니고 쌀밥도 주고, 또 인근에 또 뭐죠 그게 요양원이 아니고 뭐 어르신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뭐 모여 있는 데 있죠. 뭐 하여튼 거기 가서 밥을 먹으면 한 끼에 2,000원. 그러니까 뭐 한 달 5만 원이면 제 또 먹고 사는 식대가 됐고, 5만 원 정도 가지고 15,000원 지하철 공짜고 뭐 15,000원 뭐 몇만 원 갖고 실컷 뭐 버스 타고 돌아다니죠. 그래서 뭐 약간의 찬조금 좀 내고 그러면은 한 달에 40에서 50만 원 정도 평균 나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행할 때나 비슷하죠. 지금 근데 이제 조지아에서 내가 또 지금 한 3주가량 있지 않았습니까? 조지아에서도 하루에 한 10,000원 살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뭐 조지아에서도 한 30만 원 아래쪽으로 썼죠. 그러니까 쭉 지금까지의 통상적인 생활비가 30에서 한 50만 원 정도 저 혼자 또는 와이프를 데리고 다니면서 차에서 차박을 하면서 사실 실제로 생활을 했습니다. 기가 막히죠. 제가 봐도 저 따라 하지 마세요. 생명에 지장이 있으니까 뭐 괜히 듣기만 하시고. 그런데 이제 유럽에 와서 제가 여기 와서 지금 며칠 동안 한 일주일 정도 지금 벨기에 들어와가지고 물가를 보니까 한국에 미국의 2.2배 정도 비싸. 정말 비싸더라고요. 못 살긴 더럽게 못 살고. 그래서 저도 유럽의 경비를 50만 원 쓰던 걸 이제 90만 원으로 이제 올려가지고 목표를 이제 600불 내외로 쓴다. 이제 시장 조사를 해보고 제가 그렇게 목표를 잡았어요. 그래서 이제 유럽에서는 한 600불 월간 지출을 목표로 살고 있습니다. 왜 얘기를 드리냐 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통상적으로 한국 돈으로 계산을 했을 때 750만 원 빼기 유럽에 90만 원 하면은 뭐 한 660만 원, 650만 원 정도 돼요. 이게 전체 제 수입의 85% 이상을 저금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북미와 남미를 갔을 때는 제가 많이 할 때는 95%를 저금을 하고 5% 정도에서 7% 정도에 가지고 여행을 다녔어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몇백을 벌어서 200을 벌건 500을 벌건 1000을 벌건 간에 여러분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쓰는 재미에 사실 모르지만 저는 버는 게 한정이 돼 있다 보니까 들어오는 게 인컴이 뻔하다 보니까 이제 저는 뭐에 살냐면 모으는 재미, 안 쓰는 재미에 살려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가 지난 1년간의 그냥 통계만 가지고 뭐 이걸 다 뒤져서 제가 10년간 얘기를 드리기는 그렇고 지난 1년 동안에 저축을 해가지고 1년 전에 컴퓨터에서 보니까 7,800만 원이 늘었어요. 순자산액이. 거기에다가 이자를 안 쓰고 내년으로 또 2월 하면은 미국에다 제가 놔두면 4% 이자는 받거든요. 이게 얼마냐 하면은 또 300만 원 정도가 늘어요. 그래서 뭐 하여튼 이게 계속 놔두면 놔둘수록 모아다 놔두면 놔둘수록 복리에 복리를 까서 올라가고 늘어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먹고 쓰는데 고통스럽긴 하지만은 솔직히 저는 쓰는 재미보다 모으는 재미에 이게 이런 재미 여태까지 나이 50 이제 60 다 될 때까지 퍼쓰기만 했는데 그냥 모으는 재미를 차박을 하면서 느끼면서 사실은 제가 아까 84년부터 여행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무슨 경비로 이제 쓸 생각만 하면 경비가 많이 들어갈 걸로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워렌 버핏이 이 투자의 가장 안정적인 투자는 뭐냐 하는 그 워렌 버핏의 책에도 나와 있잖아요. 뭐냐면 여러분들 주위에 3%의 수익을 안정적으로 얻으면 투자에 성공했다 그래. 이거 실패 없다는 거지. 아주 안정적으로. 그럼 뭐냐? 그 워렌 버핏이 대답을 해준 게 뭐냐면 여러분들의 소비와 욕망을 3%를 줄여라. 어려운 게 아니야. 500만 원을 버는 사람이 3%, 15만 원을 줄이는 거는 한 번 외식 정도만 안 하고 줄여도 15만 원 줄일 수 있어. 근데 왜 15만 원이 크냐? 내가 국민은행에다가 지금 돈을 좀 넣어놓는 게 있는데 우대금리로 연리 2.1%를 줘요. 연리 1억을 넣으면 2.1%를 줘. 근데 그걸 또 2.1% 다 받느냐? 우리나라엔 또 금융소득세인가가 또 원전 징수를 15.4%를 띄어가. 그러면은 1억을 내면은 실질적으로 1년 뒤에는 월 14만 8천 원 정도를 받아요. 그러니까 15만 원이 1억이다. 말이 맞죠? 그러니까 500만 원에서 3%면 그게 15만 원이야. 500만 원을 생활비 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3%를 줄이세요. 15만 원을. 뭐 옷을 덜 사든 욕망을 제외하시면 돼. 여러분 창고를 뒤져보면 얼마나 많은 물건들이 많어. 그지? 그 다 욕망의 산물들이야. 난 아까 다 버렸다 그랬잖아. 그게 안 사. 그것이 안 사고서 모이는 돈이 700여만 원 돈이 모이는 거고. 여러분들은 화장도 하고 눈썹도 그리고 머리도 깎으러 가야 되고 신발도 철따라 신어야 되고 등산 가면 꽃갱이도 집어야 되고 백팩도 갈아야 되고 이래. 이게 다 사실은 불필요한 이게 우리가 줄여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3%를 줄이면 얼마냐면 은행에 1억을 예치해 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30만 원을 줄이면 2억 부자야. 내가 지금 당장 돈을 안 보고 있지만 2억을 예치를 해줘서 30만 원을 벌게 되고 1억을 예치하면 15만 원을, 그게 15만 원이라는 돈이 은행에 1억이 있는 돈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함부로 15만 원이라는 돈을 쉽게 쓰지 못하게 될 거예요. 저는 그래서 계산을 해본 결과 만약에 내가 지금같이 유럽 여행을 하면서 내 실질적으로 은행에 얼마를 열었냐면 43억이 있는 거하고 똑같은 43억이 한국은행에 43억이 여놓고 내가 이자 받은 게 지금 630만 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굉장한 자산가죠. 그 여기서 얻는 거는 뭐냐면은 쓸 때의 즐거움도 있지만은 자산이 늘어남으로써 생기는 안정감이 일단 제일 중요한 거고, 그리고 미래에 대한 안정적인 플랜을 할 수가 있어요. 자기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죠? 그래서 오늘의 긴 주제의 얘기는 뭐냐? 여러분, 돈이 없어서 해외여행이나 이런 것들은 모든 또 다른 어떤 자기 나름대로 인생 프로젝트를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로지 가장 큰 원인은 어디 있냐면 여러분들 속에 있는 욕망을 제어하지 못한 바로 그 문제가 있는 것을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들 때문에 이렇게 장황하게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써니는 지금 꿋꿋하게 잘 진행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 12년간의 여정도 잘 계획하고 아주 깝치지 않고 조심조심하면서 진지하게 남은 여정을 마쳐서 반드시 스위스 커플들을 내가 이겨내고 말겠습니다. 우리 한번 열심히 세계를 정복하고 어떤 분야에서든지 하는 대안의 거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써니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어요. 안녕히 계십시오.